이번 시간은 스프링 MVC 핸들러 메서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핸들러 메서드는 그 컨트롤러의 리퀘스트 매핑된 메서드를 핸들러 메서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핸들러 메서드 다른 말로 컨트롤러 메서드라고도 부르고 그렇습니다. 이 핸들러 메서드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핸들러 메서드에 그 어떤 아규먼트가 들어가고 리턴은 어떤 걸 리턴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나가겠습니다. 스프링 MVC 구조가 이 그림과 같아요. 브라우저에서 서버를 리퀘스트를 보내면은 제일 먼저 디스패처 서블릿이 다 리퀘스트를 받죠. 그 다음에 그 컨트롤러의 URI랑 매핑된 그 메서드에 따라서 컨트롤러 메서드를 실행시킵니다. 그럼 컨트롤러에는 DAO가 인젝션 되어 있고, 그래서 DAO 메서드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쿼리를 보내고 리절트를 받죠. 그 컨트롤러는 DAO 메서드를 콜하고 리턴 값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리턴 값으로 모델을 만들어 갖고 뷰로 포워드 또는 리다이렉트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 뷰가 리스판스를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모델이라는 것은 뷰에 필요한 데이터입니다. 그 컨트롤러가 DAO 메서드를 호출해서 DAO에서 리턴을 받으면 그 리턴 값으로 모델을 만들어요. 그 모델을 포워드나 리다이렉트에 실어서 뷰로 보내주게 되죠. 그럼 뷰는 이 모델의 데이터로 화면을 만들어서 브라우저로 리스판스를 보내주게 됩니다. 핸들러 메서드 아규먼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핸들러 메서드에 그 파라미터들이 어떤 타입들이 들어가나 그 내용인데요. 여기 스프링 프레임워크 그 다큐멘테이션을 보면은 아규먼트 타입이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는 그걸 다 하지 않고 좀 제일 중요하고 필요한 것만 추려서 골라서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기 아규먼트 타입이 한 20가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 여기 있는 7가지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아규먼트에 HTTP 서블릿 리퀘스트랑 HTTP 서블릿 리스판스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면 우리가 서블릿의 두 게시나 두 포스트 메서드의 이 리퀘스트 리스판스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서블릿 메서드 만드는 방법과 동일하게 핸들러 메서드를 만들 수 있다. 그 다음 HTTP 세션, 서블릿 세션 객체인데요. 여기다가 아규먼트에다 리퀘스트를 넣은 다음에 request.getSession을 해도 되지만 이럴 필요 없이 아규먼트에 그냥 HTTP 세션을 넣어주면은 바로 리퀘스트의 그 세션을 getSession 한 거랑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애너테이션이 붙었다는 거는 여기 애너테이션하고 리퀘스트 퍼램이 있는데 리퀘스트 퍼램 옆에 어떤 타입이 쓸 수 있는데 그 타입이 리퀘스트 퍼라미터라는 뜻이죠. 서블릿 요청 퍼라미터, get이나 post로 서버로 올라가는 그 퍼라미터예요. request.get 퍼라미터 할 때 쓰는 그 퍼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심플 타입일 경우 생략하면 리퀘스트 퍼램으로 간주한다. 이 말은 리퀘스트 퍼램 심플 타입은 스트링, 인티저, 더블 이런 식으로 값이 밸류가 한 개인 거, 그걸 심플 타입이라고 그러는데 리퀘스트 퍼라미터 아규먼트에 핸들러 메서드 아규먼트에 심플 타입이 들어가면은 그거를 리퀘스트 퍼램으로 간주한다는 말이죠. 그 다음 애너테이션에 마드로 애트리뷰트라고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마드로 애트리뷰트는 데이터 바인딩 된 커맨드 오브젝트라고 하는데 이
핸들러 메소드 아규먼트에 심플 타입이 아닌 게 들어가면은, 심플 타입이 아닌 일반적인 커맨드 오브젝트가 들어가면은 그거를 mother attribute로 간주한단 말이죠. 이 mother attribute에는 데이터가 바인딩 됩니다. 이거는 좀 이따가 예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리퀘스트 그 핸들러 메서드의 아규먼트에 mother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얘는 뷰 렌더링에 사용하는 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forward에서 사용할 때는 mother이 들어가고 리다이렉트 할 때는 리다이렉트 애트리뷰트로 씁니다. mother은 리퀘스트에 get attribute set attribute 하는 것처럼 리퀘스트에 실리는 거고요. 리다이렉트 애트리뷰트는 리다이렉트는 리퀘스트를 새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현재 리퀘스트에는 없는 내용이고 새 리퀘스트에서 사용할 그 데이터를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세션에 넣습니다. 이런 걸 플래시 애트리뷰트라고 하는데 한 번 쓰고 버리는 데이터, 세션에다 넣는데 일회용 데이터, 이런 걸 이제 리다이렉트 애트리뷰트라고 그러고, 이것도 예제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핸들러 메소드 리턴 밸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레퍼런스 다큐멘테이션에 보면 리턴 타입에 아주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하면 또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는 스트링하고 보이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으로도 거의 대부분의 모든 것을 다 수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핸들러 메소드가 스트링을 리턴할 때, 이거는 이 스트링을 리턴하면 그 리턴 값을 뷰 이름으로 판단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이제 뷰 리졸버의 프리픽스와 서픽스를 붙여서 포워드를 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return hello 하면은 요게 뷰 이름이거든요. 뷰 이름에 앞에 프리픽스 붙이고 뒤에 서픽스 붙여서 이 값으로 요로 포워드를 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그 웹 XML에서 이렇게 그 컨텍스트 로더 리스너를 하면서 컨텍스트 컨피그 로케이션을 이렇게 앱 컨텍스트 XML 하고 써줬잖아요. 웹 INF에. 그래서 앱 컨텍스트 XML에 가보면은 여기 이제 우리가 빈을 정의하는데, 여기 뷰 리졸버라는 빈을 정의를 해요. 여기서 여기에 이제 프리픽스가 있고 여기에 서픽스가 있죠. 그렇죠? 요 프리픽스 서픽스를 말하는 겁니다. 뷰 리졸버에 프리픽스 서픽스가 정의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리턴하고 어떤 스트링을 쓰면은 이 스트링을 뷰 네임으로 간주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리턴 값은 리턴하고 여기다 뷰 네임을 이렇게 쓰면은 하는 일은 뭐냐면은 포워드를 하는데, 어떤 JSP로 포워드를 하냐면은 프리픽스를 붙이고 여기에 뷰 네임 붙이고 서픽스를 붙인 요 파일로 포워드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규먼트에 스트링이 아니고 보이드를 리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값으로 리턴 안 하는 거죠. 그러면은 기본 뷰가 됩니다. 기본 뷰는 뭐냐면은 default request to view name translator로 변환한 뷰. request to view name translator라는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요청 URI를 뷰 이름으로 변환한다. 그러니까 요청하는 리퀘스트의 URI를 뷰 이름으로 변환하는 인터페이스인데, 우리가 이 인터페이스의 구현체를 따로 뭐 지정해 주지 않으면은 default request to view name translator를 사용해서 변환을 한단 말이죠. 이 default request to view name translator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URL이 이렇게 쳐지면요, 요 URI에서 요 부분을 이제 URI라고 그러죠. 요 URI에서 여기까지는 이제 컨텍스트 패스고,
이제 요게 URI가 되는 거예요. URI에서 요 앞부분 여기는 우리가 web.xml을 보면은 이 디스패처 서블릿으로 매핑되는 그 URL 패턴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앞에 URI가 앱으로 시작해야지 우리가 스프링을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 URI가 앱으로 시작하지 않으면은 얘는 디스패처 서블릿에 매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 URI를 여기 그 앱 슬래시까지 떼어내고 나머지만 뷰로 간주하는 거, 이거를 리퀘스트 요거를 이제 디폴트 리퀘스트 뷰 네임 트랜슬레이터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은 여기가 이제 URI가 앱 다음에 볼드 보드 리스트로 하면은 요 빨간색 볼드 보드 리스트를 그 뷰 네임으로 간주한다. 그럼 뭐예요? 만약에 리퀘스트가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은 리퀘스트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핸들러 메서드에 리턴 값이 없다. 그럼 리턴 헬로우랑 같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URL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리턴이 그냥 보이드다. 그러면 리턴 이 디폴트 트랜슬레이터에 따라서 리턴 볼드 슬래시 볼드 리스트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URI랑 뷰 네임하고 같을 때는 굳이 리턴 스트링으로 해서 뷰 네임 지정하지 않고 그냥 보이드로 하면은 디폴트로 변환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헬로 컨트롤러를 다시 한번 볼게요. 먼저 get mapping hello 이렇게 했으면은 이거는 URI에 /app/hello가 들어오면은 이 메서드에 매핑이 됩니다. 이 메서드에 매핑이 되고, 얘는 지금 여기 이제 이걸 핸들러 메서드라고 그러거든요. 이 핸들러 메서드에 리퀘스트 아규먼트가 지금은 없고요. 그쵸? 리턴 밸류는 리턴 타입이 지금 스트링입니다. 리턴 타입이 스트링일 때는 지금 요 헬로라는 요 스트링, 리턴 타입이 스트링일 때는 이 헬로우를 뷰 네임으로 본다라는 거죠. 이게 좀 복잡할 수 있는데, 그 뷰 네임이 헬로우다 그러면은 이 헬로우에다가 프리픽스랑 서픽스를 앞뒤로 붙여서 web inf jsp hello.jsp로 forward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return hello 하면은 forward 이 파일, 이 JSP를 forward를 한다. 그런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앱의 hello라는 요 리퀘스트를 이 핸들러 메서드와 이 그 뷰가 함께 처리를 한다라는 거죠. 아까 이 그림에서 보면 hello라는 메서드가 컨트롤러가 되는 거고요. 걔가 forward 하는 그 JSP, hello.jsp, 얘가 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볼게요. 봉주르. 이제 get mapping 봉주르 이렇게 해놓으면은 URI가 /app/ 봉주르 하면은 이 핸들러 메서드에 매핑이 됩니다. 근데 얘는 지금 보이드잖아요. 리턴 값이 없어요. 그러면은 얘 리턴은 어떤 뷰를 리턴을 하냐면은 디폴트 뷰 네임으로 리턴하는데, 이 디폴트 뷰 네임은 여기서 슬래시 뺀 거, 봉주르 요만큼이 디폴트 뷰 네임이라는 거죠. 이 디폴트 뷰 네임은 어떻게 결정돼요? 여기 나왔던 디폴트 리퀘스트 뷰 네임 트랜슬레이터, 그쵸? 이거에 따라서
뷰 네임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리턴하고 어떤 값이 있으면은 그 어떤 값의 리턴하고 이제 스트링이 있으면 그 스트링 앞뒤에 서픽스, 프리픽스를 붙여서 포워드를 하는 거고요. 리턴이 보이드면은 이 URI에 프리픽스, 서픽스를 붙여서 그 포워드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매핑하는 URI하고 리턴하는 뷰하고 이름이 다를 때는 특정 뷰를 지정해서 리턴을 해주면 되고요. 얘랑 이름이 같을 때는 굳이 이렇게 리턴 스트링을 하지 않고 보이드를 해도 알아서 이 URI에 맞춰서 해당 뷰로 포워드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URL에 localhost 8080 spring MVC라고 이제 쳐주면 여기에 index HTML 나오잖아요. index HTML 제 소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베이스 href라는 걸 지정해 주잖아요. 베이스 href를 지정하면서 여기다 항상 컨텍스트 패스 슬래시 스프링 MVC까지가 컨텍스트 패스예요. 여기서 컨텍스트 패스에서 슬래시까지 딱 쳐줍니다. 그러면 그 뒤로 나오는 URL은 앞으로는 이 컨텍스트 패스를 포함하지 않고 그 점부터 시작해갖고 상대 패스로 쓴다는 거예요. 사실은 점은 쓰지 않고 점 슬래시를 빼고 그냥 앱 헬로라고 써도 상대 패스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긴 한데 제가 좀 더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점 슬래시 쓰는 거를 저는 선호해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링크를 걸어주면은 이 링크는 여기 있는 것처럼 localhost 8080 spring MVC에 spring MVC 슬래시 app 슬래시 hello 그 URL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 hello JSP가 나왔고 그리고 얘는 이제 누르면은 봉주루가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index.html에 우리가 source 파일을 보면 이렇게 베이스 href 여기 딱 요만큼이 컨텍스트 패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컨텍스트 패스에다가 슬래시까지 친 거를 항상 헤드에다가 베이스 URL로 이렇게 잡아줘요. 그리고 바디에서 쓰는 모든 URL은 앞으로 요 컨텍스트 패스 슬래시 이후로의 상대 패스로 다 잡아줍니다. 앞으로 모든 JSP 파일은 다 이런 식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앱 헬로를 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헬로 컨트롤러에 요 헬로 메서드에 매핑이 되는 거고요. 이 URL 같은 경우는 그쵸? 요 URL 같은 경우에는 핸들러 메서드에 봉주루 그 메서드에 매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리턴이 스트링이니까 요 리턴되는 요 값에 앞뒤로 서픽스 프리픽스를 붙여갖고 포워드를 하는 거고요. 얘는 리턴이 보이드니까 요 URI에 그 앞뒤에 이렇게 서픽스 프리픽스를 붙여서 포워드를 하게 됩니다. 몇 개 더 보겠습니다. 이제 차오랑 욜라가 있어요. 차오는 네임은 모온도라는 리퀘스트 파라미터를 붙였고요. 욜라에도 네임은 모온도라는 리퀘스트 파라미터를 붙였습니다. 얘는 차오랑 욜라가 있어요. 그 차오 같은 경우에는 get 매핑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핸들러 메소드에 매핑이 되겠고요. 욜라는 욜라라는 핸들러 메소드에 매핑이 되겠죠. 여기 핸들러 메소드에 아규먼트에 그
HTTP 서블릿 리퀘스트랑 HTTP 서블릿 리스판스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리퀘스트랑 리스판스를 넣으면은 서블릿에 get 메서드를 만드는 것과 두 get이나 두 포스트 메서드를 만드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메서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string name은 request.getParameter name하고 string greeting은 차오에다가 요 request 파라미터를 붙여갖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아까 여기서 네임이 몬도였으니까 차오 몬도가 그리팅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request에 set attribute 해갖고 그리팅이라는 요 attribute 이름으로 그리팅 값을 attribute 붙였어요. 그럼 차오 몬도가 그리팅 이제 attribute 그리팅이라는 요 attribute의 value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request에 get request dispatcher에 이제 여기다가 forward를 할 JSP를 적어주고 그리고 forward를 합니다. 그러면 greeting 메소드에서는 greeting.jsp에서는 이 greeting attribute를 꺼내서 그쵸 출력을 하면 되죠.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그 몇 주 전에 myApp 그쵸 myApp 서블릿 MVC 애플리케이션 만든 것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greeting.jsp를 보겠습니다. greeting.jsp 보면은 그냥 greeting 출력하는 거죠. 이렇게 expression language greeting 써주면 뭐예요? 처음에 페이지 컨텍스트에서 get attribute에서 greeting 값이 있으면은 그걸 찾고 없으면 그 다음 request에서 get attribute greeting을 찾는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얘는 보면은 페이지 컨텍스트 값은 우리가 거의 쓰진 않기 때문에 request.get attribute greeting을 여기다 썼다고 보시면은 됩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해갖고 퍼센트는 이렇게 쓴 거랑 슬래시 빼죠. 이렇게 쓴 거랑 결과가 동일하다는 거죠. 얘랑 같은 뜻입니다. 그 요 그리팅은 여기서 request set attribute에서 그리팅을 만들어줬고 요 JSP에서 지금 요 컨트롤러에서 집어넣어준 요 그리팅을 꺼내 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핸들러 메서드에서는 우리가 아까 여기 보면은 컨트롤러에서 뷰로 forward나 리다이렉트 할 때 모델을 집어넣어서 여기다 이제 forward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 여기서는 이 greeting 이게 모델이 되는 겁니다. 실행을 시켜 볼게요. 얘는 그냥 항상 이렇게 그 카탈리나 아웃은 이렇게 퇴일을 항상 하고 있어야 되고요. 예, 이렇게 잘 배포가 돼서 info 에라 그런 거 없이 info로 이렇게 has finished web apps spring MVC has finished 나온 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차오를 실행시키면은 방금 그쵸 한 줄 더 추가해서 차오 몬도가 됐죠. 그리팅에서 지금 H2를 두 번을 썼기 때문에 그쵸 이거랑 같은 말입니다. 요올라를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이 앱에서 컨트롤러의 핸들러 메소드를 만들 땐 이 그 아규먼트에 리퀘스트랑 리스판스 두 개 들어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쵸 왜냐면 그때는 서블릿의 두 get 메소드랑 두 포스트 메소드를
그냥 대체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스프링에서 제공하는 핸들러 메소드는 이 리퀘스트 리스판스 뿐만 아니고 훨씬 더 많은 기능, 강력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볼게요. 욜라에서 여기 request param name 하고 string name 하고 module 하고 여기다 module 썼는데, 이렇게 쓰면 무슨 뜻이냐면은 이 string name, 이 name이 request get parameter name, 여기 쓴 요 name은 이거죠. 그쵸? 그래서 request get parameter name 한 거랑 결국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 name하고 요 name 같잖아요. 지금 봐요. 스트링이 심플 타입으로 이므로 생략하면 request param이다. 얘는 스트링 자체가 심플 타입이니까 이거를 안 써도 이 name을 request param이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안 써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플 타입이니까 이렇게 안 써도 얘는 이 name이 request get parameter name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스 크기가 훨씬 줄어들죠. 지금 이 행이 생략되는 거예요. 그쵸? 그냥 이렇게 name 쓰면은 이 아규먼트 이름하고 같은 값으로 같은 이름의 이 get parameter를 한다는 거죠. 요 name하고 같은 이름으로 get parameter를 합니다. 그래서 greeting 역시 또 요라 이렇게 이제 잡아주고요. 아까 위에서는 그 리퀘스트에다가 set attribute를 했는데, 이제 스프링에서는 그 서블릿 API 쓰는 거를 지양하거든요. 스프링에서는 앞으로는 이렇게 서블릿의 리퀘스트 리스판스 이제 이런 거를 안 쓸 겁니다. 그리고 대신 여기다 module였다. module이라는 걸 써갖고 module에다가 add attribute 해갖고 greeting 하고 넣습니다. 이 module에다 add attribute 하면 request에다가 set attribute 한 거랑 동일한 효과가 납니다. 이 값이 리퀘스트에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욜라를 볼게요. 욜라다 JSP 보면 욜라 어디 갔어? 아니구나. 욜라가 아니고 얘도 리턴 그리팅을 했네요. 그쵸? 그리팅 했으니까 아까 그 파일입니다. 여기서 그리팅인데 내용이 바뀐 거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욜라 네임은 문도 하면은 욜라 문도 이렇게 되는 거죠. 위에 거는 차오 문도 이렇게 되는 거고, 아래 거는 욜라 문도 이렇게 되는 거고, 얘나 뷰는 전부 다 greeting.jsp고, 그쵸? 컨트롤러에서 그 담아주는 모델 값만, 얘는 greeting이 차오 문도가 되는 거고, 이 밑에는 greeting이 욜라 문도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마주를 어떤 거에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JSP 파일은 같지만 여기 세팅되는 이 값이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